이번 시간 키워드는 AI, 글쓰기, 노션입니다. 이야기를 나눠볼까? AI와 함께하는 글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글쓰기를 위한 AI 활용 방법 알아보기와 노션을 이용한 글쓰기 포트폴리오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글쓰기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소재를 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쓸 것인지 정해져 있어야 우리가 그 다음 글쓰기를 나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소재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쓰기 소재를 정할 때 지금까지 배운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챗GPT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요청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중학생이고 보고서를 쓰고 싶은데 적당한 주제가 없을까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브레인스토밍을 부탁해 라고 제가 작성을 하였는데요. 브레인스토밍은 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뇌에 폭풍을 일으킨다 라는 뜻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이제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그런 활동들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에게 프롬프트로 요청을 하면 인공지능이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빙챗을 활용해서 이 답변을 받아봤는데요. 보시면 물, 소금물, 설탕물 중 어느 곳에서 식물이 더 잘 자랄까? 이런 생물 같은 보고서 주제로 적합한 내용들을 뽑아주기도 하고요. 못에 묻은 얼룩을 가장 잘 지우는 것은 무엇일까? 등 화학과 관련된 내용들도 잘 뽑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글쓰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바로 목차를 정하는 것입니다. 목차를 정하는 것이야말로 글쓰기의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데요. 무엇을 쓸 것인지 잘게 쪼개어서 그 쪼갠 내용에 적합한 내용을 갖다 붙이는 것이 이제 글쓰기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목차를 쓰는 일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정리해서 이제 개요 쓰는 것들을 아마 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텐데요. 실제로 해보면 좀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형 AI를 통해서 목차를 요청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글쓰기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수업에서는 노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은 친구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등을 정리할 수 있는 도구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생성형 AI 기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젝트를 노션에 이제 기록하고 AI 도움을 받아서 정리할 수 있는 기능들도 추가가 되어 있어서 이번 활동은 노션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도구들은 노션 이외에도 에버노트라든지 원노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수업에서는 노션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차시에서도 여러분들이 생산한 생성형 AI 산출물들을 노션에 정리하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이 사용법을 좀 배우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수업이나 이런 데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글 검색창에서 노션을 검색해 주세요. 노션을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트를 접속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 제일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무료로 노션 사용하기가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시면 회원가입 메시지가 나올 텐데요. 여러분이 직접 이메일을 입력하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구글이나 애플 계정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여러분 회원가입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접속을 하시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창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때 친구들과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이제 팀과 사용으로 하시고 개인 사용은 개인용,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 목적이면 학교용으로 하실 텐데 개인용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팀 사용 같은 경우는 가능하긴 한데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명이 사용할 때는. 그래서 개인용으로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Gmail 계정을 만들어 주셨다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 학교용으로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용으로 하고 계속 버튼을 눌러 볼게요. 처음에 접속을 하시면 노션에서 제공하는 양식들, 템플릿이 제공이 되는데 이것들을 그냥 사용할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템플릿 지우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시작하기는 이제 사용 방법 안내인데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고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 추가라는 것은 여러분 노트 메모장을 하나 새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책을 새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책이 뭐가 있습니까? 국어 공책도 있고 수학 공책도 있죠? 여기서는 이제 AI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우리가 하는 내용들은 글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목을 쓰니까 이쪽 왼쪽에 있는 이 목록 제목도 같이 바뀌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맨 아래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빈 공백이 나오고 여기에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생성형 AI에서 만든 것들을 이제 가져오기 전에 간단한 이제 기능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빈 공간에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무조건 키보드에 있는 슬래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슬래시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슬래시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이 사용할 이 문단의 형식을 어떻게 할 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글을 쓰고 싶으면 텍스트를 고르시면 되겠죠. 친절하게 이렇게 마우스를 위로 올려놓기만 하시면 어떤 스타일로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줘요, 오른쪽에. 네, 페이지 같은 경우는 뭘까요?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책 안에 또 이제 다른 하위 목록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책 안에 또 공책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할 일 목록. 할 일 목록은 여러분 이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써야 되는 제목 크기별로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목록들이 늘어날 때는 글머리로 표시하는 기능도 있고 번호들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글쓰기라는 커다란 항목 아래에다가 동화 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동화 쓰기를 하기 위해서 동화와 관련된 페이지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여러분 아까 제목이 사라지고 새 페이지가 나오죠. 근데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이 꺽쇠 모양의 버튼을 눌러보면 여러분 이 안에 새로운 페이지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소설 쓰기로 해보겠습니다. 소설 쓰기로 하고 이 페이지를 어떻게 꾸밀 건가 여러 가지가 보이죠. 보시면 AI로 소설 쓰기 작성이라는 것들이 하나 보일 텐데요. 이것이 이제 노션에 있는 AI 기능입니다. 근데 일단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별 모양이 있죠. 이 별 모양이 노션에서 AI를 사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버튼을 눌러보면 이 소설 쓰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노션에 있는 AI가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로 막 문장들을 만들어냈죠. 지금 이 부분은 프롬프트를 주고 만든 것은 아니고 그냥 소설 쓰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AI가 지어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소설을 만드는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해본 것이고요. 뭔가 만들어낸 글씨들을 이제 완료를 누르면 그대로 끝나는 거고 이어쓰기는 추가로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분량을 또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거를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닫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우실 때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맨 앞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뭔가 문단별로 움직이시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션에서는 이렇게 단락별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우스를 길게 드래그해서 이 단락을 여러 개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델리트 키를 누르시면 지우실 수가 있죠. 일단 이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목표로 한 소설 쓰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번에는 대화형 AI에서 소설을 만들고 그것을 이쪽으로 가져오는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서 새 탭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으로 들어가 볼게요. 빙챗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빙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빙 상단에 있는 채팅에 접속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소설을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화 스타일을 어떤 걸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소설은 약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창의적인으로 선택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창의적인으로 선택을 하시면 배경색이 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다 정밀하는 정확한 내용만 찾아주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소설 쓰기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창의적인으로 선택을 하고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화 스타일을 창의적인으로 선택을 하셨을 텐데요. 어떤 프롬프트가 적합한지 한번 교환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글쓰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프롬프트를 한번 작성해 봤어요. 주제는 이제 행복한 학교로 했고요.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웹소설이 굉장히 인기라고 해서 제 웹소설을 써본다고 프롬프트를 작성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장르는 판타지로 했어요. 판타지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해 봤을 텐데 약간 주인공이 어떤 여정을 겪고 나서 성장하고 다시 현실 세계에 돌아오고 막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이제 판타지죠. 그런 방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주인공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로 정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웹소설을 좋아해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고 물어봤더니 주인공들이 뭔가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이런 설정을 주고 작성을 시켜봤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한번 빙챗에게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지 결과값을 한번 볼게요. 웹소설을 작성해보라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웹소설을 작성을 하고 주제는 행복한 학교, 그리고 주인공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빙이 웹소설을 작성을 하고 있죠. 제목은 행복한 학교의 비밀이라고 하고 김민수라는 친구가 전학을 왔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흔한 설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작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작성하는 중에 조금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이 소설을 만든 것 창에 보시면 이 아이콘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 아이콘을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이 복사한 것을 다시 노션에 붙여넣기 할 거거든요. 아직 다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누르지 마시고 다 완성이 되면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하시고요. 복사됨이라고 나왔죠? 이때 아까 열려있던 노션의 소설 쓰기에 가서 빈 공간을 아래쪽에 하나 눌러주시고요. 엔터로 약간 거리를 두고 컨트롤 키보드 왼쪽에 있는 컨트롤 더하기 영문자 V키를 누르시면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1화까지는 지금 빙챗이 작성을 했을 텐데요. 여러분 일단 제목 있죠?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을 좀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시면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이 점 6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점 6개가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전환하면 아까 제가 노션은 문단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문단을 어떻게 바꿀 거냐는 건데 일단 제일 큰 글씨는 제목 1로 바꿀게요. 네, 그래서 좀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고요. 1화는 그 다음 단락이니까 전환을 또 누르고 이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단별로 이제 글씨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문단을 잡고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소설을 다 읽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나 하나 잡고 AI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에 있는 이 점 6개를 다시 누르시고 AI에게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내용들도 있고 철자와 문법 수정, 줄여쓰기, 늘려쓰기, 어조 변경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같이 사용해보고 노션이 어떻게 이제 내 글을 수정해 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 업그레이드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글을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지금 바뀐 게 없죠? 이 내용들은 사실 무난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의 바뀐 게 없는데 이제 접속사 정도 바꾼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이게 뭔가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아래에 추가로 하는 방법이 있고 선택한 부분을 이렇게 교체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꿨을 때는 이렇게 교체하는 방법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에 삽입하면 2번 나오거든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일단 지금 말투를 보시면 뭐뭐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이런 식의 어조가 나오는데 어조가 내가 사용하는 어조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 어조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 AI 기능을 확인을 해보시면 네, 어조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전문가적인 느낌과 캐주얼한 느낌, 그 다음에 자유분방한 느낌이죠. 그 다음에 간단 명료,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도 있고 또 자신감 있게 그리고 친근하게도 있습니다. 느낌이 확 바뀌는 건 아마 친근하게거든요. 그럼 친근하게로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은 했습니다 했던 것들이 뭐뭐 했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은 한 단락만 적용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전체 단락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단락에서 전체적인 문체도 바꿀 수가 있고 AI를 활용해서 글이 주는 느낌도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이제 내가 쓰려고 했는데 너무 설명이 길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줄여쓰기 하면 이제 이게 내용에서 필요 없는 내용들을 잘라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2문장이 1문장으로 줄어드는 정도겠죠? 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1화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수정하시는데 줄거리 같은 것들도 수정할 수가 있겠죠. 직접 수정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까 빙 채팅에 가서 추가 수정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옆자리에 앉은 소녀가 반갑게 말했다.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이 부분을 좀 다른 방법으로 교체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했는데 소설이 이렇게 짧지가 않거든요. 원래 여러분 작성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짧지가 않은데 우리가 이제 내용을 늘리고 싶으면 사실 그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절하게도 이 채팅을 보시면 세 가지가 안을 주고 있죠. 여기 나오는 새로운 등장 이준호가 누구야? 라는 식의 이제 검색할 제안을 해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준호가 누군지 우리가 또 얘한테 물어보고 이준호에 대한 캐릭터성을 확인해보고 그것들을 다시 이제 소설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풍성하게 내용을 늘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 이걸 수정하는 것보다는 다음화가 어떻게 될 건지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화가 작성이 됐고 2화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요청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역시 같은 방식으로 2화가 작성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여러분이 가져와서 이거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지금 생성하는 것까지 시간 관계상 다 기다릴 수는 없고요. 복사해서 가져오실 때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어 있는 것들을 나중에 고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2화도 만드실 때 이 점 6개를 누르시고 전환하고 이제 제목 2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귀찮다 생각하시면 슬래시 누르시고 H2 누르시면 이제 제목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단축키로 바로 나오거든요. 슬래시를 많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2화에 대해서 입력을 한 다음에 아까 복사했던 거를 컨트롤 V 하면 이제 2화가 이어지면서 작성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서 단락별로 여러분들이 수정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직접 바꾸시거나 빙챗 혹은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소설을 작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를 활용하는 글쓰기 방법 등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친구들과 함께 AI를 활용해서 웹소설을 하나 작성을 해보고 친구들에게 그것을 읽어보게 하고 서로 공유를 한 다음에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보는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볼까 AI와 함께하는 글쓰기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은 글쓰기를 위한 AI 활용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소재 찾기와 목차 만들기를 대화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을 해보았고 내용 작성하는 것은 노션이라는 협업 도구를 활용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